네, 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비트코인 신고가를 뚫고 불장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을 때부터 비트코인의 이 신고가 돌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대도 되고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현물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자본이 쏠릴 수 있는 판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뻘소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음식 만드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가지고 어머니 음식 만드는 것을 영상을 좀 찍고 편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10시가 넘어서 운동을 나왔습니다. 날이 추워질 줄 알고 또 완전 무장을 했는데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땀도 나고 덥고 더우니까 짜증나고,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또 운동하러 많이들 나오셨네요. 날씨가 이제 좀 살짝 풀린 느낌이죠. 추워질 줄 알았는데 풀린다. 이게 참 기온이 진짜 갈수록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들을 데리고 놀러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숙소를 못 잡았네요. 강화로 가려고 하니까 강화 쪽은 펜션밖에 없는데 펜션이 별로 괜찮은 데가 썩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비싼데 시설이 뭐 그닥 별로고, 아니면 너무 시설이 안 좋거나.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 쪽으로 그냥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빨리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펜션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를. 네. 어차피 일요일 넘어가서 또 일, 월 가는 거기 때문에 숙소는 사실 당일날 잡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일단 숙소를 정리를 하고 또 음식 준비를 뭘 먹을 건지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동선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치료했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뭐 일일이 다 이제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방법이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이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 역시도 공부를 통하고 또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제 병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맞고 안 맞고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공통적으로 이건 안 좋다, 공통적으로 이건 좋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를 더 깊이 가져가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뭐 깊이 있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나기 전에는 어느 병원을 선택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고 내가 과연 무슨 약을 먹어야 될 것이며 뭐 항암 치료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궁금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네. 암성 통증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암성 통증은 사실 인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들을 의사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통증은 있었지만 사실 이거를 암성 통증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암이 자라거나 하면서 어디 발병 위치에 따라서 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등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 신경에 관련된 부분들, 네, 이 췌장 쪽에 자리 잡았을 때 이 암세포들이 신경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서 뭐 복통과 네,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들은 대부분 진통제로 잡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통해서 진통제를 처방을 받고,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통증이 있다 보면은 수면을 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면역력이 최대 정말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면역력이 약해진다면은 치료를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수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면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고, 그리고 저는 암을 진단받고 나서 진단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각자의 사고방식들이 틀리잖아요. 저는 암에 걸렸을 때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진통제를 저녁엔 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저한테는 이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미리 진통제를 챙겨 먹고, 낮에는 조금 진통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밤에 자다 깨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저녁에는 진통제를 먹었고, 현재 지금은 통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통제나 패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이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됩니다. 항상 이 수면이든 모든 뭐 운동이든 식생활 습관이든 여러 가지들은 이 과유불급이라고 넘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어떤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한 달의 기록들을 워치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음수라든가 아니면 수면 기록들, 뭐 여러 가지들이, 특히 또 뭐 기초 대사량부터 시작해서 체성분, 여러 가지들을 지금 워치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정리된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저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21분입니다. 저는 7시간 정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이상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 시간을 항상 맞춰서 일어나고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무조건 잠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절대 11시를 넘기지는 않아요. 빨리 좀 피곤해서 빨리 잠이 든다라면 10시 초반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 수면의 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좀 깊은 수면을 잘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깊은 수면을 좀 잠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잠들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꼭 명상을 통해서 좀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맞춰놓고 하진 않지만 잠들기 전에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이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긴장된 근육들을 좀 풀어주면서 잠이 들기 때문에 이전에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수면을 취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수면의 질이 틀린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수면을 하고 나서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인데도 진단 받기 전에, 항암 치료 하기 전에 오히려 몸 상태보다는 사실 더 좋아요, 지금이. 왜냐하면 생활 패턴 자체가 너무 규칙적이 되었기 때문에 몸의 리듬이 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규칙적이라는 거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나 장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그렇잖아요. 저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나 세포들도 공장과 이 인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쓸데없는 노동력 낭비가 없고 공장이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매연, 즉 활성산소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를 하고 특히 또 수면을 위해서는 이 오전에 낮잠을 자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작된 건강 1분 상식입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상시간을 유지하라. 기상시간이 6시라면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언제 자더라도 꼭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상시간을 정했다면 취침시간을 맞춰라. 취침시간을 7시간, 8시간 전으로 맞춰놓고 그 시간에 꼭 잠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뇌를 쉬게 하라. 잠들기 1시간 전에 꼭 1시간 전에 휴대폰이라든가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서 뇌를 꼭 쉬게 해줘야지만이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전에 활동을 할 때 카페인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요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상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장기 생존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사실 저는 조금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기 생존율에 제일 중요한 게 실천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운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항암 치료하고 뭐 어떤 치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돼서 그 당연한 부분을 힘들고 바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역시도 같은 과정을 겪어왔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기본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부터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싸는 거, 이 3가지잖아요. 근데 그 3가지를 둘러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항암제를 못 맞으면 어떡하지? 항암제가 밀리면 어떡하지? 항암제 약제가 퍼센테이가 좀 떨어지게 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뭘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대변은 잘 봤는지, 소변은 잘 봤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기가 잘 지켜져야지만 내 몸은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본기 안에서 내 몸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또 하루에 매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매일 올리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네. 이 영상 하나하나에도 보면 제가 담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막 이게 잘 담기지 않을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대본을 써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막상 또 대본을 쓴다는 것도 되게 웃기고, 사실 대본 쓰고 하면은 영상이 더 안 되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 막 하는 게 말도 더 꼬이고 진심도 담겨지지 않는 것 같고 해서 그냥 대본 없이 생각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저는 더 재밌고 좋고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